조봉동 씨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문자 공개한 거 있잖아요. 네. 야, 난 저거 보면서 진짜 검찰은 정말 물론 이제 뭐 압수수색 해가지고 보면은 문자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었겠지만 공개한 걸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모펀드. 그러니까 지금 예. 백지신탁. 종합소득세가 엄청 그 얘기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정경심 교수가 융자 받아야 될 정도 유유 그러니까 조국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었겠죠. 유유 뭐 이런 식을 갖고 그게 개입한 증거라고 그걸 재판에서 내미는 건 도대체 뭐예요? 예, 진짜 웃기는 건 이거죠. 그 이제 민정수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직접 못 해요. 그러니까 백지신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백지신탁을 해서라도 살 수 있는 주식이 있을까? 이런 건 전문가만 알잖아요. 그리고 사모펀드를 하라고 권하니까 이 사모펀드를 해도 되는지 남편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공모래. 그러면 사모펀드를 해도 되는지 마는지 정경심 교수가 이분은 민간인이 어디다 물어봅니까 이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한테 물어봤고 조국 전 수석이 그 말하자면 그 관련된 기관에 문의했고 사모펀드는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걸 전달한 게 이걸 가지고 공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그 예로 나온 게 너무 이상하고 더 웃긴 거는 그거를 받아 써주시는 기자께서 이 정도가 어떻게 공모의 증거일지 이게 부족하다든지 이런 평 하나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놀랍죠. 이거는 모든 공직자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당연히 물어보죠. 그쵸. 왜냐하면 그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어서요. 어떤 재산 변동을 할 때 집에 계신 분들은 늘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잘 모르잖아요, 법에 대해서. 그럼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당사자는요. 아마 조국 수석은 당시에 간접 투자는 전혀 상관없다고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하는 비서관실을 통해서 해당 법률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렇죠. 그거 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거를 공모의 증거라고 검찰이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머 야, 확증 편향에 빠지면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이런 판단을 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요. 이게 사모펀드 투자 행위가 일단은 공직자윤리법상 문제가 되려면요. 저 앞에 사라진 거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의 주인이어야 돼요. 주인이면은 그렇죠. 위법하게 막 해서 자기 건데 그런 이 위법성이 나타날 텐데요. 이건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 부분은 그냥 간접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죠. 사모펀드에다 간접 투자를 한 건데 이런 거를 아직도 진짜 기소 내용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놀랍습니다. 없어서 예, 그러니까 어처구니 재판상에 없어요. 공개되는 거 보면 이제 조범동 씨 재판에 공개되는 거 보면은 유유가 그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19대 국회 때 이제 갑자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방위가 생겼잖아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엄청 길죠.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송통신 쪽만 했을 때 그때에 저촉되는 회사와 제가 만약에 주식을 한다고 생각하면 미방위가 되니까 대한항공 뭐 아무데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미래와 관련되면. 그런데 저는 주식을 안 하니까 나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국회 윤리관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주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저 몰래 주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 나오네. 다 나와. 그러니까 몰랐지. 저는 몰랐죠. 그런데 저는 그러고도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저는 안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 사부님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걸 다 처분하시거나 백지위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남편이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저로 인하여 자기가 진짜 고심해서 공부해서 산 주식들을 팔아야 되니까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당신 나 모르게 왜 주식했어? 딴 주머니 찼어 지금. 그래갖고 그걸로 넘어갔는데 우리 그 담당 격리하고 총무 보는 우리 직원이 저에게 사부님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나름 쏠쏠하게 재미를 보셨더군요.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액수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게 불법이래.
우리 총무가 그거를 저에게 우리 남편 동의 없이 알려주면 그게 안 되는 거래요. 부부인데 독립 채산제래나 뭐래나 이분들도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도 보니까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려고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유 보내니까 남편이 유유라고 단문을 보내는 게 이것은 뭐 어떤 공모의 정황이라고 내놓는 이 찌질한 검찰은 도대체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내가 봤을 정말 때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저는 이번에 공개한 게 아주 그 검찰이 보기에는 가장 공모의 증거들만 그게 내놓은 이게 거 핵심이겠죠.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핵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딴 확실하게 게 있는 게 공모했다고. 아니겠죠? 그런데 그리고, 네. 이거는 저는 조 전 장관은 사실 종합소득세가 얼마인지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 늘.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뭐 2,2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땐 조국 교수는 재산상의 개들이에요. 그렇죠. 많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아니 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약간 이제가 있는 사람이면 그런 남편하고는 의논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전 이제가 없고 알리긴 하는 거고 남편 때문에 파는 상황이고 뭐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뭐 화나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반격을 해서 모면한 거지. 예. 근데 여기도 똑같잖아요, 사실. 그리고 하나 더는요, 그 자녀들에게 사모펀드를 투자하게 한 이유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검찰이 이야기를 하던데, 난 이게 더 웃긴 게요. 이거 불법이 아니라 절세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이게 일단 펀드가 망하거나 뭐 어떻게 다른 조건이 발생해서 그때 우리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 옛날에 다 끝난 얘기를 다시 공소장에 넣고 그것을 또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공소장을 입수해서 다시 풀면 언론이 또 레코드를 트는 거죠. 야, 정말 지겹다 진짜. 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